제24시의 첫 번째 주제는 아내가 준 미숫가루의 비밀입니다.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 10억 원을 가로채려던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이 살인에 사용됐습니다.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한 직후에 이 아내의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. 보통은 자신의 남편이 죽으면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10일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고요. 뿐만 아니라 숨진 남편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300만 원 소액 대출을 받기까지 합니다. 뭔가 이상하죠.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을 좀 살펴보면 그때 사망할 당시간 9년 차 정도 된 부부였는데 처음에 신혼생활 동안은 남편이 이제 평범한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서 자녀랑 이렇게 세 식구가 잘 살았다고 해요. 근데 문제는 아내의 씀씀이었습니다. 아내가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것보다도 많은 물건을 사들이고 수시로 차도 바꾸고 이러면서 좀 경제적으로 이제 공공을 초래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웃들이 많이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. 실제로 이 남편 몰래 이 아내는 뭐 신용카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소액 대출도 수시로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되고요. 그래서 이 부부는 평소에도 이 경제적인 문제, 돈 문제로 수시로 다퉜다고 합니다. 그 남편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이런 건 없었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딱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거예요. 아, 이런 사건, 이거 생명보험이야. 그렇지.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 이름 앞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금이 들어와 있었고 이 부인이 어떻게 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러 절차를 물어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 살인의 동기가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한 동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이 일어나는 건데 저도 이제 이 사건 보면서 되게 이렇게 섬뜩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신혼여행을 갑니다.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으로 가는 신혼여행 과정에서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되잖아요. 여기서 이제 이 남성은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되는데 사망보험금으로 약 1억 5천 정도 나오는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됩니다. 이 남성 오사카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신혼 첫날 저녁에 그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합니다. 신경안전제이니까 좀 약간 좀 정신적인 약간 그런 문제는 조금 있었는가 봐요. 그래서 신경안정제니까 이거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푹 일어날 수 있어. 이래가지고 신경안정을 하는 약품이라고 속이고 여성에게 니코틴을 주사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힘든 어떤 모습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. 다음 날 아침에 경시청이 딱 왔어요. 와서 이거 무슨 일이냐 딱 물어보니까 우리 부인이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이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경시청도 그 남편의 말을 믿고 그 현장에서 그 사체를 화장하는 바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로 묻힐 수 있었는데 이게 국제사법공조,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살인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. 일기장이 하나 딱 발견됩니다. 일기장이 발견되는데 그 일기장 안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40세까지 10억 모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보험금을 노린 니코틴 살인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만들어내면서 그걸 적어두면서 야 이거를 한번 다른 객체에도 실험해봐야 되는데 동물에게도 한번 실험해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CG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런 내용들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는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 결혼은 도대체 무슨 결혼인가?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서 그 금전을 받겠다는 그 오로지 이욕의 목적으로 결혼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고 화나는 사건이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고 처벌을 받게 됐고 지금 무기징역으로 지금 현재 복역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니코틴을 그냥 이렇게 막 살 수 있어요? 흔하게? 그러니까
과거에는 이제 네. 일반인들도 니코틴 원액을 쉽게 구했어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뭐 2016년 사건, 2017년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범행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일반인들한테 니코틴 원액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2016년 남양주에서 발생한 그 살인 사건 이후에는요. 일반인들에게 니코틴 원액의 유통을 금지하는 그런 방안이 발표가 됐고 또 이런 것이 판매도 금지가 되고요.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없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. 앞에 있는 그 우리가 남양주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오사카 그 일본 신혼여행 사건은 그 자체가 구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구입 루트를 딱 찾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찾았는지 사실 수사를 하는 실마리가 훨씬 더 쉽게 네.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동네 돌아가면 전부 다 니코틴에 대한 네. 액상 담배를 파는 곳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곳에서 불법적으로 만약에 농축된 니코틴을 판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1% 넘는 니코틴 함량을 판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